이 한반도의 기후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올해는 마른 장마로 인해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폭우까지 내리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또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6월 하순이면 시작하는 장마가 올해는 좀 유독 늦게 찾아왔는데요. 먼저 이렇게 좀 장마가 늦어진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보통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해 오면서 북쪽에 있는 오츠크의 고기압과 맞붙이면서 발생을 합니다. 예. 이 두 고기압 간의 힘겨루기에서 발생한 장마 전선은 약 한 달간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하면서 장맛비를 내리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북쪽으로 확장하면 장마는 끝이 나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약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제주나 남해상에만 머물렀을 뿐 중부지방은 올라오지 못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 만에 7월 장마가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늦은 장마 또 마른 장마가 된 것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기상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전보다 좀 약했다. 그것을 이제 원인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전보다 약한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은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보고 있고요. 예, 예. 올해 이제 엘니뇨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도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이제 장마의 그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른바 마른 장마라고 하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 지역마다 강수량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지난주 그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가물었었습니다. 네네. 서울 같은 경우 6, 7월 강수량을 보면 평년 강수량의 32%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서 활성을 띠면서 서울, 경기, 충청 지역으로는 한 6, 7월 평년 강수량의 7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서울이 77, 인천이 90%, 대전과 청주가 한 88%의 강수량을 보이면서 이 지역으로는 상당히 가뭄이 심각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호남권인 전주나 광주는 한 64에서 67% 수준입니다. 평균 한 60% 수준으로 아직 적고요. 특히 영남 지역인 부산이 41%, 대구가 44%, 울산이 44%로 영남 지역으로는 평년에 비해 거의 40% 수준의 강수량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로 장마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마른 장마, 즉 평년보다 아주 강수량이 매우 작은 장마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날씨가 갑자기 변한다던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오던 게 안 오던다던가 이러면 이제 농가에서 바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 또 작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보다는 그래도 적습니다만 네. 국지적으로 폭우가 발생을 한 지역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예. 7월 18일 충남, 아산, 서산, 천안 지역으로는 국지적으로 호우가 쏟아졌죠. 염치읍이 209mm, 은봉면이 208mm 비가 내리면서 많은 주택과 상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탕정면, 명암, 이리의 경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80mm 이상 내리면서 네.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전남 순천과 화순, 나수 지역으로도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농경지 침수는 570.5헥타르의 어표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네. 오리농장 39동이 물에 잠겼고 소화대지에 축사 침수도 17동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이 지역 피해 농가에 180억 원을 긴급 지원했을 정도로 국지적으로는 피해가 상당히 컸죠. 예. 그런데 이제 농가 피해는 꼭 국지적인 피해 때문에 이런 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사실 올여름 같은 경우 3월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급상승하면서 농작물들이 빨리 생장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여름에 출하되는 수박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토마토 등이 지역에 따라 시차적으로 출하되지는 않고요. 예.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뭐 국지적인 호우 피해보다는 전국적인 농민 피해가 올여름 같은 경우는 가물고 무더운 날씨 때문에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그 이상기후 현상, 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 농작물의 재배 환경이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될 것은 좀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건 좀 이례적인 이상기상 현상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올해 이제 지구온난화 또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예.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농민들이나 이런 데 많은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다른 나라의 상황들은 어떤가요, 그러면요? 현재 이제 많은 나라 기상 관계자들은 올해 이제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엘니뇨로 인해서 상당히 강한 기상재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겨울에 본다면 미국이 연방 정부를 5번이나 셧다운 시켰던 폭설 한파, 그게 올해 시작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올 여름까지 지금 현재 유럽의 폭우, 호주의 가뭄, 미국 중남부의 가뭄, 동남아시아의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엘니뇨의 특성인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벌써 대만,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이미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상 예측 기관들은 올해 상당히 강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상재해에 좀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는 이제 올해 3월 30일 요코하마에서 온 지구가 힘을 합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2100년 지구의 온도 상승이나 강수량 증가, 가뭄 지역의 확대, 해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 등은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시급한 노력은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 노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독자적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든다면 뭐 제방을 높이 쌓는다거나 비피해나 산사태, 비피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한다거나 네. 범람에 대비한 노력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울러 기후 변화는 이제 많은 전염병을 가져오거든요. 특별히 정부에서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일종의 투트랙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